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돈을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반대로 공공 부분엔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설계했을 겁니다. 대선 전국 속 여러 주장들이 부딪히며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눈과 귀는 검찰로 쏠리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을 들어본 뒤에 유 전 본부장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를 알고도 그대로 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의 지분을 7%만 가지고도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도 배당금으로 1,830억 원만 받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된 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 설계하던 시기 관련 조항이 빠지는 데에 유 전 본부장이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를 대비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수사가 계속되리라 예상한다면서 설계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서 위와 아래 모두와 연결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되기 전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저희 뉴스룸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쪽에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점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5억 원의 돈을 김만배 씨에게서 받았고 이건 뇌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익을 나눠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700억 중 5억 원가량이 올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대가, 즉 뇌물이라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700억 약정설은 김 씨와 장난삼아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며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5억 원이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간 건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보다 2년 먼저 추진된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민간업자에게서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걸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위례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함께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특수목적 법인도 세웠습니다. 2년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 위례 프로젝트 출범 2달 뒤인 2014년 1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아 위례 신도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A씨에게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를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례도 대장동도 이익이 난 개발 사업들로 모두 유 전 본부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업들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3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과 2년 뒤 대장동 개발에 모두 이름이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법인 등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원가량의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 A씨가 대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의 아내 정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민간업자 A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세운 자산관리사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유동규는 누구인가? 다시 이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 지사는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인 뿐이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사실 측근이란 표현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룸은 유 전 본부장이 드러낸 그동안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동규란 인물이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주로 경기 지역 언론이었습니다. 당시 H아파트 조합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 즈음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지역 언론에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유 전 본부장의 H아파트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주택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은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2달 뒤 유 전 본부장과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3명은 이재명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지지선언 일주일 뒤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는 성남시 의회에서 1만 명 서명 전달식을 함께합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리모델링 법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은 제가 발의했지만 결정적이고 큰 역할을 한 분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말한 걸로 보도됩니다. 2달 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 됐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이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을 거쳐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시절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하고 당시 시청 2층이라고 하는 시장실 정치실장이라고 했죠. 당시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된 거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현재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2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일하지는 않았을 거고 위아래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조사를 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성남시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전체를 점검할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윗선과 또 아래 실무자들까지 모두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민간 이익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개발 2처장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개발 1처장을 이제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다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줬다는 의혹이 있는 김만배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 씨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김 씨가 돈을 준 게 맞는지,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또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김 씨는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유 씨에게 준다고 약속을 한 적도 또 준 적도 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지난주 정치적 책임을 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이라고 했고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의 비리 혐의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자신의 퇴임 이후라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선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JTBC 최규진입니다.